지금 파트는 이제 운동 파트고요. 근데 운동 파트 이제 뒤쪽에 이제 실습이 들어가고 앞쪽에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혈압 환자 말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다수가 모르세요. 그죠? 이제 뭐 얼만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돼요? 몇 시간 해야 돼요? 대다수 사람들이 거의 모르세요. 근데 더더군다나 특히 질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들 그냥 일반인들의 그런 강도를 적용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책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레퍼런스를 위주로 해갖고 오늘은 그러니까 논문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소개를 드리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운동이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세라밴드 그 탄력밴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르신들 보통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혹시 그 직업이 혹시 간호사이신 분들 거의 다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이렇게 이중으로 다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운동처방사이신 분들 있으세요? 운동처방사가 한 4분 정도, 3-4분 정도. 네. 주로 이제 간호사 보건소 쪽이신데 되게 운동을 하라고는 많이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냥 운동하세요라고 하지 어떻게 운동하세요라고 사실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운동처방사 쪽이지만 운동처방사가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저희들도 근데 일반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환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 가이드라인을 조금 들으시면 조금 적용을 하셔서 현장에 가시게 되면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이 정도 운동을 하면 좋대요. 일주일에 몇 번을 하래요. 그런 거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고혈압 환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근데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또 트렌드가 거의 당뇨 쪽이잖아요. 근데 보통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병률을 보면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고 65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거의 50% 이상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2명 중 1명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이 여자보다 높은 이유가 뭘까요? 직장 때문이지 않겠어요? 직장에서 받는 음주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고혈압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유병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신체 활동과 운동을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게 있는데요. 신체 활동이라고 하면 운동과 약간 비교를 했을 때 뭔지 아세요? 운동은 조금 뭐 숨이 찬다거나 어떤 목적을 두고 하지만 신체 활동은 말 그대로 그냥 움직임? 그냥 뭐 설거지 정도, 방 청소, 아니면 마트 갔다 오기 이런 것도 모두 다 신체 활동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좌식생활 집단이 신체 활동을 한 집단보다 훨씬 더 고혈압 유병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직장인들. 여자고 남자고 직장인들은 아침 9시 출근하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갔다 오는 거 말고는 거의 6시가 뭐예요? 제 주변에 보니까 8시, 12시까지도 계속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던데 손가락만 움직이잖아요. 전화 받고. 그래서 사실 되게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개별적으로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신체 활동을 따로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고혈압 유병률이 훨씬 더 높죠. 이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해야 올라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까요? 운동을 하고 신체 활동을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체력이 올라가고 체력이 올라가면 나중에 나이가 점점점 먹더라도 고혈압 유병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이 중요한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언제쯤 알아요?
고혈압이 걸리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혈당 검사를 해봤더니 약간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서야 이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신체활동 참여율을 보게 되면 정상부보다 고혈압 환자가 훨씬 참여율이 적고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고혈압 전 단계 사람들이 운동 참여율은 정상부보다는 조금 높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내가 좀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해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이때 되면 사실 그 전부터 미리 조금씩 운동을 해뒀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는데 왜 본인이 아프고 나서 하는지는 젊은 애들, 한 20대 애들한테 아무리 건강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줘도요, 뒤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근데 이제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요, 30대, 40대 넘은 분들은 완전 공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당뇨, 뭐 이제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도 뭐 허리 요통 이런 거 강의하잖아요. 다들 끄떡끄떡끄떡끄떡. 엄청 공감을 잘해주세요. 되게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런 이제 운동을 갖다가 그럼 하게 됐을 때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비교를 해보면 단기적인 효과를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한 데이터인데요. 하루에 10분씩 나눠서 이제 3차까지 운동을 시켰어요. 10분씩 3차니까 몇 분이에요? 30분이죠. 30분인데 10분을 운동을 시키고 50분을 쉬고 10분을 운동하고 50분을 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4 정도 떨어졌어요. 1회 운동에도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쪽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을 막 하고 나서 바로 쟀을 때가 아니고요. 저거는 10분 운동 50분 쉬고 10분 운동 50분 쉬고 3차까지 했을 경우에 수축기 혈압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에피네프린과 같은 호르몬들이 작용을 해서 심장박동수가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할 때는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나중엔 이제 운동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부교감 신경이 심장박동수를 내려주면서 혈관이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런 기전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운동을 보면 32주 운동 효과인데요. 32주면 4, 8개월짜리 운동이에요. 8개월 정도 운동을 했더니 수축기 혈압하고 확장기 혈압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사실 8개월은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런 레퍼런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3개월? 3개월도 안 해요. 한 2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뒤쪽에 기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32주간 운동을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4.8이 떨어지고 확장기 혈압이 5.8 정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기전이 뭐가 있을까요? 얘 되게 눈부셔. 이런 데 장기적인 운동을 했을 때 어떤 기전으로 혈압이 떨어질까요? 살 빠지겠죠.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살 빠지겠죠. 근데 대다수의 고혈압 환자들이 어때요? 뚱뚱한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를 하고요. 이제 체지방을 감소시킬 때 이제 기초대사량도 일단은 증가를 시키지만 체지방이 감소하게 되면 혈중 지질이 떨어져서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런 기전으로 인해서 혈압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체활동과 운동에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신체활동 같은 경우에 12주간 10,000보 이상을 걸었더니 12주에는 수축기 혈압이 10.2 정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 운동을 했을 때,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8개월을 했잖아요. 지금 얘는 12주면 4개월이잖아요. 아니 3개월이다, 3개월. 3개월간 했을 때인데 이제 신체활동이라고 했어요. 10,000보. 10,000보 걸어보셨어요?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만보계 채워가지고 걸어주세요 했는데 요새는 뭐 있어요? 핸드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앱 다운만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핸드폰은 늘상 지니고 있잖아요. 거의. 근데 이 핸드폰을 들고 이제 저녁에 딱 봤을 때 저도 사실은 이제 개별적으로 운동을 조금 하기는 하지만 핸드폰을 집에서 딱 보면 어떤 날은 2,000보 걸었어.
왜냐면 거의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운전하고 와서 강의하고 또 이럴 때는 핸드폰 저기 있잖아요. 집에 가서 보면 한 2천 뭐야. 나 오늘 진짜 안 움직였다. 예. 이제 반성을 하고 저녁에 집에서 간단하게 운동을 조금 하고 자는 날도 있고. 근데 마음도 한번 걸어보세요. 생각보다 적은 양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체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마트를 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는 좀 걸어서 가고 뭐 한 여기 이마트까지 뭐 한 버스로 한 정거장이다 그러면 버스 타지 말고 걸어가고 약간 요런 실천,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고혈압을 내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 수준과 고혈압의 관계에서 봤을 때 고혈압 환자들이요 다른 기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다른 질병보다 높은 것 같아요.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다른 질병보다. 그래서 이들에게 체력 수준과 고혈압의 관계를 봤더니 낮은 근력 수준군하고 높은 근력 수준이 있는데 높은 근력 수준이 기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39에서 51% 정도 났대요. 2분의 1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고혈압 환자들에게 체력 수준을 올려주는 게 좋겠죠. 체력 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고혈압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 수준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뭐 운동이 좋다. 사실 운동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세요라고 병원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운동 빈도 일주일에 몇 번? 운동 몇 번 하면 좋을까요? 몇 번이요? 3번? 5번? 그래프 있잖아요. 3회랑 5회랑 했을 때 뭐가 더 감소가 많이 돼요? 5회. 일주일에 5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솔직히 일주일에 5번이 뭡니까? 3번도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많죠. 그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아프고 나면 운동을 해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운동을 죽게 살기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24시간 중에 하루에 일단 시간도 나와요. 30분 시간 못 냅니까?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기 전이나 밥 먹고 아니면 점심시간 30분 밥 먹고 나가서 30분 운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주 3회보다는 주 5회로 했을 때 혈압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도에 따른 혈압 개선 효과를 보실까요? 유산소 운동 뭔지 아시죠? 달리기, 수영, 뭐 산에 올라가기, 여러 가지 자전거 타기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 했을 때 효과가 좋은지 보통 고혈압 환자들은 운동 강도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디서 봤어요? 보통 예전에는 혈압 올라간다고 살살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많은 연구를 찾아봤더니 중강도 이상으로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40, 최대 산소 섭취량의 40%로 했을 때는 수축기 혈압이 2.8밖에 감소되지 않았어요. 근데 뒤쪽에 보면 40에서 60, 75 정도면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중고강도의 운동, 고강도까지는 아니어도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됐을 때 혈압 반응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혈압 환자들 보통 약 먹죠.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저렇게 고강도로 운동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약을 먹고 있는 어느 정도 혈압 컨트롤이 되는 환자들에게 중고강도의 이상의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거를 따로 사실 기계 위에 올라가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얼마이고 그럼 이거를 공식에 대입을 해갖고 심박수가 몇 정도 뛰어야 중강도다 40에서 60이다라고 언제 그걸 다 해주고 있어요. 그죠? 느낌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약간의 숨이 차면서 옆 사람과 대화가 약간
약간 하면서 땀이 좀 나면서 이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근데 보통 공원에 나가면 3, 4, 5 아주머니들끼리 앉아갖고 이제 같이 걸으면서 뭐 해요? 수다 떨면서 조금 힘드니까 약간 쉬었다 가고 가면서도 이랬대 저랬대 막 이제 이러면서 그냥 슬슬 산책 한 바퀴 하죠. 그게 아니라 또 공원에 나가면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 이제 팔 흔들어 가면서 이제 막 아줌마랑 옆에서 헥헥거리면서 대화하면서 막 그러고 운동을 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운동을 지침을 말씀을 해주실 때 지금 다 알고 계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약간 숨이 찰 정도, 땀이 날 정도, 그리고 옆 사람과 대화가 약간은 힘들 정도. 너무 편안하게 대화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거 말고도 조금 돈 투자를 하게 되면 요새 뭐 많이 나와 있어요? 핸드폰은 그 보행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몸에다가 차는 웨어러블 기기들 있죠. 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손목에다가 차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분당 심박수랑 칼로리랑 보행수랑 얘네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차고 내가 심박수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그 중강도 이상이려면 심박수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그래프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네이버에다가 운동 강도별 그래프 해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심박수, 그 강도에 따른 심박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누가 왔을 때 요 정도 중강도면은요, 요 정도 심박수로 운동을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내가 목표 심박수를 정하는 거는 사실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그것도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고 본인의 안정기 심박수랑 그다음에 최대 심박수는 나이 220에서 나이를 빼요. 그럼 나이가 40인 사람들은 최대 심박수가 180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안정기 심박수랑 이제 대입을 해서 하는 목표 심박수 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대입을 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은 유산소 운동인데요.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강도로 보통 하라고 하죠. 무거운 거 들면 어떻게 된대요?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RM이라는 거는요, 내가 최대에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를 1R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0RM은 뭐예요? 내가 20번까지 했을 때 힘든 무게가 20RM이에요. 그러면 4에서 12RM이면 내가 4번 정도 들었을 때 힘든, 12번 정도 들었을 때 힘든 무게예요. 근데 이 무게를 가지고 3세트씩 해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더니 그 뒤에 어메이징한 효과가 20RM으로 했더니요. 1시간 동안 지속 효과가 있는데요. 4에서 12RM으로 했더니 몇 시간? 10시간 동안 혈압을 떨어뜨리는 지속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벼운 무게로 20번씩 해줄 게 아니라 조금 힘든 12번이면 약간 힘든 사실 제가 12번 정도를 만약에 운동을 한다고 치면 부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한 4kg나 6kg 정도를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kg 정도, 어르신들은 뭐 한 1에서 1.5kg 정도, 이제 각 부위마다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한데 보통 그래서 여자분들용으로 해갖고 덤벨 아령 팔잖아요. 1kg, 1.5kg 그 정도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그러면 운동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면 길수록 좋다고 했어요. 연구에도 마찬가지로 4주 운동했을 때보다는 8주가 좋고 8주 운동했을 때보다는 12주가 좋죠. 네. 모든 운동은요, 저희가 실험을 할 때도요, 8주, 기본으로 8주 이상은 하고요. 조금 더 결과를 좋게 받으려면 12주 이상은 해요.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로 한 달을 하고 때려치면 효과 못 봐요. 보통 헬스장 가서 여자분들도 운동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달을 하고 운동 효과가 없다고 때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아프면 한 달이 아니라 이제 일러드리는 거죠. 3개월 이상은 해야 효과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혈압 변화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잠시만요. 운동 종류에 따라서 혈압 개선 효과를 볼 건데요. 유산소 운동, 저항 운동, 그리고 혹시 복합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복합 운동이 뭐예요? 근력하고 유산소를 복합적으로 하는 거. 그냥 말 그대로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들을 조금 볼 건데요. 유산소 운동에 따른 혈압 개선 효과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소 운동은요, 체지방량이라든가 몸 안에 있는 중성지방을 떨어뜨려주고, 얘 뭡니까?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HDL이 높아야 고혈압에 좋잖아요. HDL이 낮으면 낮을수록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산소 운동을 해주게 되면 중성지방은 내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덩달아서 수축기혈압과 확장기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유산소 운동에 대한 효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이 향상돼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하고요. 혈중지질을 개선해서 혈관 내 이물질을 감소시켜 혈압 개선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저항운동 같은 경우에 볼게요. 저항운동은 아까 유산소 운동보다는 조금 적어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큼 저항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 거죠. 저항운동을 했을 때 체지방량 줄고 총 콜레스테롤이 줄고 혈당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항운동에 따른 혈압 개선 기전을 보면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요, 혈관벽의 탄력성이 증가를 해요. 근데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맥이 아예 경직이 돼버리는 경우나 애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막히게 되면 사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벽을 탄력성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혈관 확장 물질을 증가시켜서 혈관벽을 또 이완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항 운동 또한 꼭 필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고혈압 환자들이 뭐만 해요? 유산소만 하잖아요. 많이 걸으래. 많이 자전거 타래. 근데 중요한 거는 저항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되게 안타까운 게, 근데 요새는 제가 올해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뭐 당뇨 강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좀 기회가 돼서 많이 하게 됐는데, 요새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조 모임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운동 딱 가르쳐 드리면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오늘 나눠드린 탄력밴드 있죠. 이 세라밴드 가지고 같이 운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실 공단에 계신 분들이나 보건소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운동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가끔 불러서 어르신들에게 1회나 몇 회 정도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건소나 그런 쪽에도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되면 이제 근력 운동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복합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개선 효과를 봤을 때 지금 두 가지 운동 효과가 같이 나와요. 아까 유산소 운동이랑 저항 운동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죠. 근데 시간을 보통 30분 이상씩 운동을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복합 운동은 유산소 15분, 저항 운동 15분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체지방량이랑 안정시 심박수가 떨어지고요. 대신에 복합 운동 중 저항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지 근력은 올려주는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저항 운동 15분하고 유산소 운동 15분을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많이 떨어졌죠. 16이면 정말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환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하나의 운동 말고 복합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고혈압 환자들한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왜 강조를 할까요? 오늘 뭐 계속 계셔서 알겠지만 제가 왜 강조를 할까요? 복합 운동에 따른 혈압 개선 기전을 보시면 아까 유산소 운동의 체지방 감소, 심장 부하에 감소를 주고 저항 운동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혈관 지방을 감소시킴으로써 고혈압 환자들에게 혈압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 운동은 그래요. 서킷 운동이 뭔지 아세요?
어우, 다 알아. 요새는 뭐 물어보면 다 알아. 서킷 운동은 뭐예요? 그 대표적으로 뭐 있죠, 이름이. 근데 저거를 어디 이제 체인점 말고요. 이렇게 운동하는 데가 막 가서 하는 거 말고 집에서도 가능해요. 이 서킷 운동은 어떻게 시키냐면, 저는 집에서 혼자 서킷 운동 하거든요.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믹스를 하는 건데, 다리 운동을 하나 해요. 그러고 나면 다리 운동 계속 할 수 없잖아요. 30분 동안 다리 운동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리 운동해요. 상지 운동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라 이렇게 점프하는 거는 못하니까 뭐 제자리에서 이렇게 다리 들기 정도? 이걸 이렇게 계속 한 30초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다시 다리 운동을 해요. 상체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유산소 운동처럼 이제 좀 가능하면은 뭐 제자리에서 조금 뛰기 정도. 네. 그리고 그 운동을 갖다가 보통 10에서 12가지 동작을 30초씩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과연 운동을 안 해본 사람들한테 적용이 될까요? 여기서 제가 콕 집어갖고 한 분 나오셔가지고 저랑 딱 한 세트 하잖아요. 기절해서 내려가세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환자들에게 복합 운동을 먼저 실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복합 운동 하고 나서는 조금 체력이 올라가면 서킷 트레이닝을 하게 됐을 때 체지방 감소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근력도 향상이 되고 체지방 감소 효과도 좋고, 서킷 트레이닝을 할 정도 되면 약간 심장이 조금 튼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효과를 보시게 되면 변화량 같은 경우에는 안정시 심박수가 꽤 많이 내려갔죠. 그죠? 안정시 심박수가 16% 정도 내려갔으면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거 아니에요? 심장이 튼튼해졌죠. 그리고 제지방량은 올라가고 체지방량은 내려가고,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운동이 좋다? 그렇죠. 서킷 운동에 따른 혈압 개선 기전을 보시게 되면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복합 운동이나 기능으로 심폐 능력이 증가를 하고요. 심장의 혈액순환 능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저항 운동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육의 산소 이용이 증가가 돼요. 여기 이렇게 그림 보시게 되면 책자에도 있어요. 하체 운동하죠. 제자리 걸어요. 복근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다시 하체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복근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이제 중간중간 상체 운동을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느냐는 사람 마음이에요. 대신에 번갈아서만 해줘라. 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유산소, 저항운동, 복합운동, 서킷 트레이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연성 운동 하면 뭐 생각나요? 스트레칭 혹은 요가 생각나죠? 근데 얘네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왜요? 얄밉게 말하 왜요? 근데 이때요, 혈관 긴장도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서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나 눈에 띄게 효과가 어메이징하게 확 나타나진 않겠죠. 오랜 시간 하셨을 때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 거고요. 보통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게 되면 뭘 많이 합니까? 호흡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떨어지고 혈관 긴장도도 많이 감소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효과가 있다라는 거,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기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트레칭을 그냥 집에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뭐 하나 틱 나눠드리고서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가능해요. 그냥 보통 근데 스트레칭은 언제 적용합니까? 준비운동, 마무리운동. 그죠? 그러면 이제까지 들으신 거를 복합을 했을 때, 복합운동을 할 때 전후로 뭘 해야 돼요? 스트레칭. 그러면 앞으로 스트레칭 10분, 뒤로 스트레칭 10분, 가운데 복합운동 30분. 그러면은 50분. 보통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하루에 운동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매일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나가고 한 2시간 운동을 해요. 다음날 힘들어서 하겠어요? 그거 주 5일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5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유산소 운동군하고 복합 운동군하고 어떤 운동이 효과적이냐, 32주 후에 봤더니 유산소 운동만 실시한 경우에는 11% 정도 줄었는데요. 복합 운동을 했을 때 수축기혈압이 16.1% 정도 줄어서 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은지 아시겠죠? 자, 유산소 운동에 대한 강도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는 아까 강도, 빈도, 시간, 운동 종류 이렇게 합쳐서 혹시 약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운동 처방사분들 계시잖아요. 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FITT. FITT라고 하는 걸 들어는 보셨습니까? FITT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FITT에다가요, VP라고 해서요, 총 운동량을 갖다가 적용을 더 많이 해요. 총 운동량. 내가 하루에 얼마큼 운동을 했는지. 예전에는 하루에 30분씩 주 3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운동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거를 더 많이 이제 중요시하게 하는데,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요, 내가 가볍게 오래 하고 아니면 고강도로, 중고강도로 조금 짧게 했을 때 운동 효과가 어떨까요? 같죠. 아까 말씀드린 운동량을 맞추는 거예요. 요새는 그 운동량을 맞추는 게 빈도 곱하기 시간 곱하기 강도를 곱한 게 운동량인데요. 그러면 걔를 일주일 토탈로 봤을 때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 책자에도 있어요. 맨 뒤에 있는데, 그러면 가볍게 60분 이상 저강도로 운동을 한 것과 빠르게 고강도로 20분 이상 20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했을 때는 운동량이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운동량으로 보통 많이 지칭을 합니다. 이론을 빨리 끝내야 실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걷기 운동을 하고 이제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몇 주? 네, 20주 동안 30에서 50분을 하고요. 이거는 하루에 20분을 했는데 혈압 감소 효과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시간과 빈도, 그러니까 기간과 시간은 오래 길게 하면 좋다라는 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시간을 넘기지는 마세요. 30분에서 50분 정도면 하루의 운동량을 채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넘기지는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빈도 같은 경우에도 주 3회 운동보다는 주 5회 운동이 더 감소 효과가 높다라는 것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운동량이에요. 운동량인데 500에서 1000 매치 민 위크라고 하는 것은요. 대략 딱 보면 모르겠죠. 어느 정도일까요? 분당 1분당 100보를 걸어서요. 30분을 걷게 되면 하루에 1분에 100보를 걷는 거를 30분을 주 5일을 하게 되면 저 정도의 운동량이 나와요. 근데 분당 100분에서 30분을 걷게 되면 보통 보행수를 쳤을 때 한 6,000에서 8,000? 만보가 안 돼요. 근데 하루에 만보를 채우려는 거지 30분 동안 운동을 할 때 사실 그 에버리지를 7,000이라고 치고 7,000 정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7,000보를 걸으려면 조금 어떤 걸음? 빠른 걸음. 1분에 100보를 걷는 게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 1분에 100보 못 걷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빠른 걸음으로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항운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중고강도의 운동이 저강도보다는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지만 기립성 저혈압의 예방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운동 기간은 뭐 4주가 됐든 14주가 됐든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뭐에? 기립성 저혈압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 네, 운동량이 되게 중요해요. 저항운동은
자, 힘드니까 한 세트 하고 그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세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쪽 부위 다리 운동을 했을 때 한 세트 하고 봤더니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본인하고 타협하는 거야. 자, 이제 그만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자극을 주려면 3세트에서 4세트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 운동 강도 같은 경우에도 중강도 운동을 권장을 하고요. 운동 기간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요건 이제 복합운동인데요. 복합운동은 40에서 75분의 복합운동 후에는 말초동맥저항하고 혈압이 감소를 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운동량도 복합운동 같은 경우에 운동량을 조금 중요시하는 게 좋고요. 자, 이제는 환경에 따른 건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PPT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저온 환경과 고온 환경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저온? 추운데? 어르신들 추운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혈관 수축이 하잖아요. 혈관이 많이 수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 환경보다는 고온 환경이 낫다. 그러나 너무 고온 환경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죠. 예. 근데 저온보다는 고온이 낫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수중운동, 수영을 가졌어요. 근데 보통 수영장 온도가 어때요? 이렇게 나도 딱 들어갈 때 약간 이렇게 적시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어우, 그럼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하겠죠. 근데 따뜻한 물에서 운동을 했더니요. 수축기, 확장기, 혈압이 모두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따뜻한 물에서 수영하기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고혈압 환자들이 수영은 막 저기까지 쭉 직진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냥 물속에서 걷는 정도나 아니면 가볍게 숨이 그닥 차지 않는 정도의 수영을 했을 때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 시간대. 자, 언제 해볼까요? 오후 몇 시? 오후. 저녁 먹기 전. 네, 4시 정도. 네.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 고혈압 환자들 사망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과 새벽 시간은 피하고 너무 늦은 시간도 피해서 오후 한 4시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 감소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약물을 복용하는 분하고요. 시기만 제한한 분, 그 다음에 운동과 시기를 같이 한 분을 갖다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진리죠. 운동과 시기를 같이 조절을 해야 모든 면에서 효과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운동부하 검사라고 하는 운동 전에 검사가 필요하죠. 그냥 무턱대고 운동했다가 쓰러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죠? 그래서 운동 전에는 의사의 지시하에 운동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혈압이 160에서 100 이상인 경우에는 혈압 조절을 먼저 한 후에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환자들은 뭘 먹는 환자들? 약을 혈압 조절을 하고 있는 환자들. 근데 혈압 조절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운동으로 내가 좀 극복을 해보겠다. 그런 환자분들은 말리셔야죠. 저 다른 쪽 가서 이제 강의를 했더니 환자분이 나는 당뇨 환자분이 나는 약 안 먹고 운동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시더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운동 처방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애를 먹는 거죠. 먼저 혈압 조절이 우선입니다. 혈압 조절을 하고 나서 운동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운동 중에 정상적인 혈압 반응은요, 수축기 혈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난 운동을 했더니 혈압이 올라갔어. 운동 안 할래. 이러시면 안 되고, 운동을 하고 나면 약간의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이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확장기 혈압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거나 거의 약간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대신에 혈압이 어느 정도 200 이상 올라가게 되거나 확장기 혈압이 11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운동 어떻게? 스탑! 저기서 계속 운동시키면 큰일 나세요.
그리고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요. 운동 후에 약간 운동 중간에는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강도 이상으로 무게를 많이 올리다 보면 혈압이 증가할 수 있지만 운동 후에는 어떻게 해요? 혈압이 다시 떨어지죠. 근데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하지만 안정시보다 낮은 혈압은 실신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늘상 운동 전과 중과 후의 혈압 체크가 중요합니다. 내가 안정시보다 운동을 했더니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렇게 되면 계속 나중에 이제 어지럽거나 어지럼이 계속되다 보면 실신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 중, 후에 혈압 체크가 중요합니다. 기립성 저혈압 아시죠? 앉았다 일어났더니 어지러워. 우리 여기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팽 도느시는 분들 있죠. 기립성 저혈압. 저도 예전에는 저항 운동하기 전에는 좀 약간 있었는데 저항 운동하고 나서 많이 고쳤거든요. 저항 운동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과 낙상과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 보면 낙상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의 변화에 따른 혈압 조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 서서 혈압과 앉아있을 때 혈압을 다 재주시는 게 좋고요. 약제에 따른 운동 시 혈압 반응을 보시게 되면 칼슘 통로 차단제라든가 이뇨제 복용하는 환자들 있죠. 운동을 하고 나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복용을 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이제 운동 후에 저런 급격한 상승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고요. 운동 중간에 대다수가 힘이 들면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참죠. 힘이 드는 순간엔 참아요. 근데 발살거 호흡이라고 우리가 운동 중간에 하는 호흡을 참는 호흡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일반인들이 힘들어서 참는 게 아니라 일부러 역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들어요? 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헉! 참았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혈압 환자들한테 정말 적이라는 거. 고혈압 환자들 호흡을 참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좋지만 필히 운동 중간에 강제적으로라도 호흡은 시키라는 거. 호흡을 참게 되면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동맥혈압이라든가 폐동맥압, 좌심시 압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흡연 습관이 좋지 않겠죠. 예. 흡연을 한 사람과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 안정시와 운동 중에 혈압 변화를 봤더니 흡연자들이 운동 중에 혈압이 증가를 한다고 해요. 예. 너무 많이 증가하죠. 18%면.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뭐를 강요? 금연을 강요하셔야 합니다. 카페인 섭취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좋으나 너무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하게 되면 운동 중에 혈압을 올릴 수가 있어요. 보통 3잔 정도면 혈압 변화가 없지만 한 5잔 정도면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1회 카페인 섭취량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 수축이 되고요. 심장관 수축 증가에 의한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운동은 잠시만요. 유산소 운동 시에 혈압이 감소를 하기는 하는데 유산소 운동을 30분 동안 쭉 시킨 그룹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회 운동을 했지만 요거는 이제 4회 10분을 걷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10분을 걷고 쉬었다가 하는 운동과 40분을 그냥 쭉 걷는 운동을 했을 때 효과를 봤어요. 뭐가 더 좋대요? 간헐적 운동이 훨씬 더 지속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무리해서 40분씩 계속 걸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 아침 먹고 조금 쉬셨다가 나가서 좀 걸으세요. 10분. 다시 점심 먹고 10분 걸으세요. 저녁 먹고 10분 걸으세요. 오히려 그게 짧게 그러면 마트를 갔다 오는 거리를 갖다 조금 돌아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운동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나눠서 운동을 하셔도 되니까 하루에 너무 부담되게 30분, 40분씩 지속적으로 운동 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10분씩 쪼개서 운동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운 자세에서 탄력밴드를 이용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립성 혈압 감소 예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앉아서 하는 거나 서서 하는 것도 좋지만 누워서 하는 운동들도 이제 몇 가지를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까 말씀드린 발살과 호흡법이 뭐라고요? 숨 참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등장성 운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뭐 세라빈들도 그렇지만 덤벨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등장성 운동이고요. 등척성 운동은 벽밀기라든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거 밀어달라고 이렇게 힘쓰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등척성 운동들은 가능하면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적용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운동 10분, 본운동 20에서 60분, 좀 많긴 하죠? 정리운동 10분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지금부터 해서 이제 제가 그 책은 살짝 덮으시고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저도 사실 살짝 희생하자면 저는 그죠. 털고 싶죠. 빨고 싶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얘를요, 땀이나 물에 젖게 되면 보통은 못 써요. 이 가루는 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쓰다 보면 처음이라 지금 이렇게 가루가 묻는데 쓰다 보면 가루 안 묻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만 좀 그러니까 이걸 털면 다 풀어집니다. 그래갖고 이러고 이제 하지 마시고.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운동 실습을 좀 해볼 건데요. 세라핀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상체 운동을 할 거고요. 내일 당뇨 하실 때 하지 운동을 할 거예요. 당뇨자들에게 조금 하지가 조금 더 중요해서 내일 강의 오시는 분이 하지를 맡으셨고 저는 상체를 맡았고요. 간략한 준비 운동도 내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는 요거 탄력밴드 설명하고 상체 운동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세라핀은 이거는요 탄력밴드 위에 붙었어. 나무들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 강도별이에요. 이 빨간색은 누가 쓸까요? 여섯. 조금 센 노인도 써요. 센 노인분들도 빨간 거 달라고. 근데 완전 어르신들은 무슨 색 써요? 노란색. 다 아시네요. 자, 노란색 쓰고 이제 이 빨간색은 여자랑 노인분들이 쓰시고 요거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초록색. 쟤는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초록색은 조금 약한 남자분이나 조금 센 여자분.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저도 파란색을 쓰긴 하는데 파란색은 조금 이게 남자분들 보통 많이 쓰고요. 점점 강도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잡고 어떻게 강도 조절을 할까요? 길이, 어떤 길이? 자, 얘가 늘어나는 길이는 3배까지 늘어나요. 딱 잡고 쭉 늘려보세요. 3배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늘렸을 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길게 잡아요. 길게 잡았더니 힘 하나도 안 들어. 어떻게 해요? 짧게. 네. 이렇게 해서 강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도 숙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모르고 힘만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근데 강도 조절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 까먹었어. 이 탄력밴드는요, 긴장을 늦추는 순간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당겨보실게요. 그냥 이렇게 당겨보세요.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되는데, 자, 조금만 당겨보세요. 자, 손 놔보세요. 돌아오잖아요. 자, 이러면 운동이 안 돼요. 힘을 쭉 줘보세요. 당긴 상태에서 힘 빼지 말고 길이를 줄여보세요. 힘 빼지 말고 길이를 줄이세요. 당기세요. 쭉. 힘 빼지 말고 줄여요. 힘 빼지 말고 줄여요. 어때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죠.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당긴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티 더 넣는 거 마찬가지예요. 힘을 줄 때만 쭉 줬다가 그냥 쭉 이렇게 되는 운동이 안 돼요. 쭉 당겼다가 최대한 힘을 갖다가 풀지 말고
와야 돼서 얘가 탄성이 없어지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널널하게 잡고 계시면 안 되세요. 항상 얘는 어떻게? 긴장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라피드는 그 절대 물에 빠지지 마세요. 땀이 적게 되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집에 우리 여자분들 파워 있잖아요. 쓰다가 거의 막판에 못 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분칠 좀 해주고 그것도 없다. 그럼 가끔 이렇게 조그마한 봉지에다가 밀가루 조금 넣어갖고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분가루 칠을 조금 해요. 그래야 오래 쓸 수 있어요. 열이나 물에 약하기 때문에 절대 열이나 물에 닿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사실 준비운동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운동 안 하고도 상체 운동을 이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준비운동 넘어가 주세요. 또 내일 들을 거라. 네, 됐습니다. 네. 가슴 운동하고 능형근 운동인데요. 자, 밴드를 갖다가 먼저 위에 거 말고 밑에 능형근 운동부터 해볼게요. 능형근이 어딘지는 아시죠? 날개축지 사이. 자, 날개축지 사이 운동을 해야 가슴을 필 수가 있어요. 자, 본인의 가슴 넓이만큼 일단 잡아보세요. 한 줄로 갈게요. 너무 세요. 두 줄로 가면. 저거 많이 폈으니까. 자, 잡은 상태에서요. 일단 모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잡고 어깨 내리세요. 어깨 내린 상태에서 자, 옆 사람 조금 피해가 갈 거예요. 팔 높이 조금 조절하실게요. 자, 뒤쪽으로 그대로 쭉 당기실게요. 쭉 당길게요. 당겨요. 자, 천천히 돌아와 볼게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끝이야. 어떻게 해요? 길게 잡아야죠. 자, 계속 이 상태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좀 길게 잡으시라고요. 자, 그 상태에서 조금 길게 잡고 자, 우리 특히 여자분들 조금 길게 잡으셔도 돼요. 자, 뒤로 쭉 당길게요. 후. 자, 호흡 내쉬면서 뒤로 당기세요. 자, 천천히 마시면서 돌아올게요. 자, 다시 당길게요. 후. 자,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올게요. 자, 당길게요. 후. 마시면서 돌아올게요. 두 번만 더 할게요. 자, 후. 아픈 부위가 제각각일 겁니다. 자,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한번 호흡 내쉬면서 후. 자, 근데 이때 어깨 아프신 분 천천히 돌아와 볼게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아프신 분. 내가 여기저기 아플 거라고 그랬죠? 자, 왜일까요? 어깨를 이렇게 올려서 그래요. 안 그래도 상승돼 있는 어깨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자, 조금만 내리세요. 능형근 어깨 이렇게 계속 올린 상태로 하게 되면 저도 아파요. 자, 여기 뒤에 날개 축지를 아래로 끌어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린 상태에서 끌어내리세요. 날개 축지를 허리를 쭉 끌어내리세요. 자, 그 상태에서 뒤로 당기셔야 날개 축지가 아파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되세요. 가슴 운동. 자, 뒤쪽에다가 이렇게 말아주세요. 오빠. 이와서 들려가야 돼요. 자, 요거는 가슴 운동인데요. 자, 이제 등 운동하고 반대쪽 운동이죠. 네. 자, 가슴 가까이 잡으세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절대 날카로운데 긁히면 찢어집니다. 여자 손톱들 어때요? 날카롭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잡고, 자, 그 상태에서 앞으로 그냥 쭉 밀어보실게요. 자, 올 때 어떻게 해요? 자, 천천히. 자, 밀 때 호흡을 뱉을게요. 후. 천천히 돌아오고. 자, 밀고, 후. 천천히 돌아올게요. 다시 밀고, 후. 천천히 돌아오고. 하나만 더요. 후. 천천히 돌아올게요. 근데 얘는 어디 운동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죠? 왜일까요? 우리 남자분은 느낌 오죠?
남자분 느낌 많은데 여자분들은 도통 모르겠어. 이게 어디 운동인지. 왜냐면요, 우리 다리 운동 여기서 시키면 다리는 대번에 와요, 느낌이. 왜요? 여기는 맨날 쓰는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써요? 우리 여자분들 잘 안 써요. 뭐 운동을 해봤어야지 알지. 근데 남자분은 알잖아요. 남자분들은 주로 헬스장은 뭐예요? 가빠만 키우려고 이거만 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느낌은 없지만 가슴이 운동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알려면 그냥 손 여기다가 이렇게 밴드 안 잡고 그냥 손 이렇게 앞에다 놓고 반대 손을 이렇게 가슴에다 손 얹어보세요. 자, 앞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보세요. 올게요. 밀어보세요. 뭐 움직이죠? 걔가 운동이 되고 있는데 뇌랑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슬비드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자, 등 운동인데요. 마찬가지로 자, 밴드를 두 줄로 잡으세요. 위에 거 말고 요거 아래 거 할 거예요. 아래 그림. 저 목소리 커서 녹화될 거예요. 자, 두 줄로 잡으셔서 내 골반 넓이만큼 들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만세해 볼게요. 자, 만세한 상태에서 자, 손목이 뒤로 꺾이지 않게 약간 앞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머리 뒤쪽으로 끌어내릴게요. 자, 그대로 다시 올려볼게요. 다시 내릴게요. 아우, 옆 사람들이 피해서 되게 잘하신다. 자, 위로 올려서 내릴 때 호흡 뱉을게요. 후. 마실 때 올리고요. 내쉴 때 내릴게요. 마실 때 올리고 한 번 더 후. 여기 무슨 응원 파도 타는 것 같아요. 자, 마시고 자, 앞으로 내려볼게요. 자, 이거는 뭐 어르신들 말고도요, 여기 계신 분들요, 집에 가져가셔서 이거 하시게 되면 어깨에 누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거 말고 샤워할 때 다들 뭐 써요? 끝나고 나면? 수건 쓰죠. 수건 가지고 몸 닦기 전에 거울 보면서 고 내리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등 쪽 근육을 안 써서 생기는 어깨 통증이라든가 허리 통증들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도 이 운동은 좀 집에 가서 필히 해주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논문 쓴다고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앞쪽 근육만 쓰니까 뒤쪽이 힘들잖아요. 이때 딱 갑자기 어깨 좀 아프다 그러면 가갖고 이제 들고 싶고 한 20번 정도 해주고 나면 어깨가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은 이제 옆에 둥근이 좁아서 그러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좀 필히 해주시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신발이 제가 이거 뾰족한 거에 찢어진다 그랬죠. 구두 신은 분들은 조금 힘들고요.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발에다가 이렇게 한번 감아보세요. 한 줄로 감으세요. 발바닥 양쪽 발에다가 감으세요. 아니 그렇게 안 감아도 돼요. 그냥 걸쳐만 놔도 돼요. 발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죠. 나 찢어질 것 같은데? 자, 자, 앉았다고 저 가정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잡고 허리 펴세요. 자, 다리 안 올리셔도 돼요. 내리세요. 자, 그림은요, 나중에 집에서 앉아서 있을 때 저 그림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자, 저거 책자에 다 있죠? 그림 있을 거예요. 자, 잡고 어떻게 허리까지 당겨줄게요. 자, 여기로 당기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 본인 톡 튀어나온 뼈 있죠? 뼈까지 당기실 거예요. 후. 그리고 뒤로 팔꿈치를 모은다고 생각하실게요. 근데 뒤로 이렇게 바짝 붙어있으면 이제 당기면 의자에 닿잖아요. 엉덩이 조금 앞으로 나와야죠. 엉덩이 조금씩 앞으로 나와서 뒤쪽으로 쭉 당겨주실게요. 후. 가슴으로 당기지 말고 배. 자, 허리 쪽으로 당기세요. 허리로. 그러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미세요. 자, 돌아올 때 어떻게? 천천히. 자, 내쉬면서 당기고 후. 자, 이따가 또 어깨 아픈 사람 또 속출할 것 같아요. 자, 내리고 자, 후. 당기고 마시면서 돌아가고 당길 때 후.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등 운동인데 자, 포인트는
위로 당기지 말고 허리 쪽으로 당기라는 거예요. 다들 허리가 여기 있어요? 그죠? 조금 아래쪽으로 내리셔야 돼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요거 하나는, 되게 시원해요. 예. 자, 일어나실게요. 자, 두 줄로 잡으시고요. 만세 하실게요. 자, 만세하셔서 다리를 조금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려주시고요. 자, 옆 사람들 피해가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같이 움직일 거예요. 반대쪽보다고 부딪히니까. 자, 귀 옆에 쭉 붙인 상태에서 자, 손목 꺾이지 않게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배 힘 조금만 줘볼까요? 우리 평상시에 풀고 있던 배 힘 조금만 줘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후. 왼쪽 옆구리 시원해요. 네. 자, 마시면서 올라올게요. 자,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죄송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리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내려서 후. 자, 마시면서 올라올게요. 자, 왼쪽으로 후. 마시면서 올라오고 얘 10번 채울게요. 시원하죠? 자, 오른쪽. 그동안 계속 앉아있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 마시고. 자, 왼쪽 후. 마시고. 자, 4번만 나갑니다. 하나, 후. 마시고. 왼쪽 후. 마시고. 배 힘 줘야 돼요. 2번 더. 오른쪽 후. 배 힘 안 주면 허리 아프세요. 자, 마시고. 왼쪽 마지막 쭉 후. 호흡 참지 말고 마시고 올려서 내리실게요. 아우 시원하죠? 자, 아우 앉으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운동 몇 가지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 자, 옆구리 운동 하나 했고요. 아까 등 운동 뒤로 내리는 거 했고 당기는 거 했고요. 뒤로 잡아당기는 거 앞으로 미는 거 5가지 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상지 운동만 했고요. 나중에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거 아마 볼 수 있게 열어놓으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서 저 동작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하지 운동이니까 하지 운동까지 해서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킷 트레이닝이라든가 복합 운동을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오늘 제가 강도, 빈도, 운동 타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인지하셨어요? 네. 일단 테스트 해보면 알거든요. 자, 그리고 이 운동은 본인이 자꾸 해보셔야 몸에 익어요. 그리고 본인 몸이 건강해야 남들에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가셔서 많이 보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도 집에 와서 운동 조금 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